자, 오늘은 심리학의 역사에서 정말 중요한 한 인물을 만나볼 겁니다. 위대한 프로이트의 제자였지만 스승의 이론에 과감하게 아니오라고 말했던 사람. 네, 바로 칼 융의 이야기입니다. 진실은 작동할 때 진실이다. 이 말이 융의 철학을 정말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럴듯한 이론, 책상 위에서만 완벽한 이론이 아니라 진짜 사람들한테 실제 삶에서 작동하는 심리학. 융은 바로 그런 살아있는 심리학을 원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융의 생각이 어떻게 발전해 나갔는지 그 여정을 따라가 볼 건데요. 내부의 비평가로 시작해서 초기 외상 이론을 거쳐 환상의 힘을 발견하고 리비도를 재정의해서 마침내 새로운 신경증 이론을 만들어내기까지 이 5단계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단계부터 시작해 볼까요? 바로 내부로부터의 비평가입니다. 이게 중요한 게 융이 그냥 스승이 틀렸어 하고 무작정 반대한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그의 입장이 뭐였는지 그걸 먼저 이해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융은 스스로를 파괴자가 아니라 건설자라고 생각했어요. 정신분석학이라는 이 거대한 건물을 허물어버리려는 게 아니었던 거죠. 오히려 지난 10년간 자신이 직접 환자들을 만나면서 쌓아온 경험, 이 실제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건물을 더 견고하게, 더 튼튼하게 보수하고 싶었던 겁니다. 자, 그럼 그가 처음으로 비판의 메스를 들이댄 곳은 어디였을까요? 바로 당시 정신분석학의 심장과도 같았던 초기 외상 이론이었습니다. 과연 이 단단해 보였던 이론에 어떻게 금이 가기 시작했을까요? 이 이론 사실 굉장히 단순하고 명쾌해요. 뭐냐면 히스테리 같은 신경증은 과거에 겪었던 어떤 충격적인 사건, 딱 하나의 그 사건 때문에 생긴다는 거예요. 그 기억이 마음속에 꽉 막혀서 그 억압된 에너지가 엉뚱하게 신체적인 증상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치료법도 아주 명확했어요. 카타르시스 요법이라고 불렀는데 말 그대로 그 억압된 감정 덩어리를 찾아서 뻥 하고 터트려주는 거죠. 그럼 증상이 사라질 거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치료자는 거의 탐정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환자의 과거 기억 속을 헤집어서 문제의 시발점이 된 그 결정적인 순간, 그 범인을 찾아내야 했으니까요. 그런데 말이죠. 치료를 계속하다 보니 이상한 점이 발견된 거예요. 아니, 왜 어떤 사람은 정말 끔찍한 일을 겪고도 멀쩡한데 다른 사람은 별거 아닌 것 같은 일에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걸까요? 여러분도 주변에서 이런 경우 보신 적 있지 않으세요? 이 지점에서 초기 외상 이론이 한계에 부딪히기 시작합니다. 여기 아주 극적인 두 사례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한쪽은요, 길거리에서 군인들이 사람들을 쏴 죽이는 끔찍한 학살을 바로 눈앞에서 목격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사람은 아무런 정신적 문제 없이 멀쩡했어요. 반면에 다른 쪽은 밤길에 마차가 좀 빠르게 달려오는 걸 보고 놀란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극심한 공포에 빠져서 심각한 히스테리 증세를 보입니다. 이게 뭐를 의미할까요? 그렇죠. 사건 자체의 충격, 그 강도가 중요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진짜 문제는 그 사람의 내면에 있었던 거죠. 자, 바로 이 지점에서 심리학의 역사가 말 그대로 180도 바뀝니다. 연구의 초점이 외부 세계, 즉 실제로 일어난 사건에서 완전히 방향을 틀어서 내면 세계,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일, 바로 환상의 힘으로 옮겨가게 된 겁니다. 그리고 더 깊이 파고들자 정말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납니다. 환자들이 그토록 고통스러워했던 어린 시절의 충격적인 기억이라는 것들이 사실은 실제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 그냥 환상, 즉 상상이었다는 경우가 많았다는 거죠. 융은 여기서 아주 중요한 통찰을 얻습니다. 경험은 우리에게 환상이 실제 충격과 동일한 외상적 가치를 가질 수 있음을 가르쳐 준다. 와, 정말 중요한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서 만들어낸 이야기가 때로는 실제로 겪은 일만큼,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큰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신경증의 진짜 원인은 과거에 잊어버린 어떤 사건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환자의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강력한 심리적 과정, 바로 그거였던 거죠. 이로써 심리치료의 질문이 완전히 바뀝니다.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죠? 에서 지금 당신의 마음속에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나요? 로요. 자,
그럼 이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야겠죠? 우리 내면에서 이렇게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이 심리적인 과정, 이 에너지의 정체는 대체 뭘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융은 프로이트의 핵심 개념이었던 리비도를 새롭게 들여다보기 시작합니다. 생각해보세요. 우리를 움직이게 하고 무언가를 갈망하게 만들고 사랑에 빠지게 하고 때로는 모든 걸 파괴하고 싶게 만드는 이 근원적인 마음의 힘, 이 거대한 에너지를 뭐라고 불러야 할까요? 정신분석학자들은 이걸 설명할 이름이 필요했습니다. 프로이트는 이 에너지를 리비도라고 부르면서 주로 성적인 욕망에 국한해서 생각했어요. 배고픔처럼 아주 근본적인 욕구라고 본 거죠. 하지만 융의 생각은 훨씬 더 넓었습니다. 융에게 리비도는 단순히 성욕이 아니었어요. 그건 삶 자체를 향한 의지, 무언가를 추구하고 갈망하고 노력하는 모든 종류의 정신적인 에너지, 즉 생명력 그 자체였던 겁니다. 그래서 융은 이렇게 정의합니다. 생명 과정에 의해 나타나며 주관적으로는 열망, 갈망, 노력으로 인식되는 에너지. 그러니까 이제 리비도는 성적인 걸 넘어서서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무언가를 하고 싶어 하고 새로운 걸 배우고 목표를 세우는 이 모든 삶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근본적인 정신 에너지로 그 의미가 확장된 거죠. 자, 리비도를 이렇게 삶의 에너지 전체로 보게 되니까 신경증을 바라보는 관점도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이제 신경증은 과거의 어떤 상처 때문에 생긴 병이 아니라 지금 현재 이 삶의 에너지 흐름에 문제가 생긴 상태로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이 새로운 관점에서 보면 신경증의 원인은 과거의 트라우마가 아니에요. 바로 지금, 현재의 현실에 내 삶의 에너지를 제대로 쓰지 못하고 어딘가 막혀버린 것. 그게 바로 문제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 과정이 어떻게 일어나는 걸까요? 자, 3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차단. 앞으로 나아가려는 삶의 에너지, 즉 리비도가 현실의 어떤 과제 앞에서 딱 막혀버립니다. 둘째, 내향화. 갈 곳을 잃은 에너지는 바깥 세상 대신에 안으로, 내면의 환상세계로 방향을 틀어버리죠. 그리고 마지막, 고착. 이렇게 안으로 들어온 에너지가 과거의 낡은 패턴, 예를 들면 해결되지 않은 부모 콤플렉스 같은 유아적인 생각과 감정에 딱 달라붙어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융이 설명한 신경증의 과정이에요. 융은 이렇게 말합니다. 실생활에서 리비도가 더 많이 지체될수록 갈등은 더욱 격렬해질 것이다. 즉, 에너지 정체가 심할수록 내적 갈등은 커진다는 거죠. 그러다가 어떤 외상적인 순간이 닥치면 그게 이 갈등을 확 드러나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이제 외부 충격은 원인이 아니라 이미 골마있던 상처를 터뜨리는 방화제에 불과하게 된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정신분석학은 엄청난 진화를 이뤄냅니다. 과거의 특정 사건에 집착하던 이론에서 벗어나 현재의 정신에너지가 현실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보는 훨씬 더 역동적이고 살아있는 이론으로 발전한 거죠. 자, 오늘 여정의 마지막에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우리의 내면 세계, 이 환상이라는 것이 이토록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지금 발딛고 서 있는 이 현실이라는 건 과연 얼마만큼이 진짜 현실일까요? 어쩌면 여러분이 경험하는 현실의 상당 부분은 여러분의 내면이 만들어낸 또 다른 환상은 아닐까요?